일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이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물러갈 사람은 물러간다고 하면 되지. 왜 자기 일정을 국회에서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 민심과 탄핵 불교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무서운 공작 정치의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개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전 아주 신의 한 수라고 보는 게 임기 단축과 그래서 이제 개헌을 얘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개헌은 야권을 갈라놓는데 아주 특효약입니다. 이게 이게 특효약인데 물론 딴 약도 뭐 청원에서 많이 샀습니다만 이 약이 진짜 특효약이에요. 이 개헌이 이게 결국 계속 이쪽으로 나가면 이게 또 야권 공조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헌과 관련돼서는 친문 외에는 야권도 다 연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친문과 비문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박 중에서도 비박 의원들도 상당수가 사실 개헌이 되길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비박 의원들도 그래서 지금 약간 주춤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여론이 확실히 굳혀져서 국민들 의사가 확실해져서 그 정치권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이제 조사받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제보를 받는데 뭐 박지원 위원장은 원래 제보가 쏟아지기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정보 기관이죠. 그래서 저분 막 수첩 보면 진짜 눈도 좋으세요. 이렇게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로 온갖 걸 다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펼쳐서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또 박영선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제보가 많이 쏟아지니까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게 펼쳐질 거예요. 뭐 입증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게 검사들이 처음에는 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 비난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시라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밑에 있다 바로 나와가지고 체포당해서는 대통령 지시라 그러나 이러다 그러면서 기업 관계자들 조사할 때 안종범 전 수석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두 번째 조사받을 때 되니까 대통령이 진짜 지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보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면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더욱더 실망할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그 야당이나 아니면 비박계도 썩은 보수를 도려내겠다 이러면서 탄핵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나 친박 쪽에서 생각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개헌은 매번 말이죠. 역대 정권 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그러다 그다음에 슬그머니 사라지고 했는데 이게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대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개헌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상당수가. 저도 동의하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윤죽 정부제 아니면 내각제 4년 영임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당장 여기서부터도 완전히 갈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내부적으로 모이든 회의를 하든 간에 빨리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서 언론에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여론에 한번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18대 19대 국회에서 이미 다 해놨어요. 국회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냈어요. 개헌안이 다 있어요. 그렇죠. 책자로. 그것만 딱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국민들이 그거 읽으면 되거든요. 준비는 전 다 있다고 봐요. 결국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이 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은 좀 반대하는, 아까 친문 얘기했지만 반대가 좀 있고요. 그럼 국민의당이 추진한다고 누가 따라줄 것이냐. 그러면 지금 거국 내각 총리가 해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될 것이냐 봤을 때. 황교안 총리는 거국 내각 총리가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아니면 거국 내각 총리가 돼야 되는데 그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봤을 때 주체가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던지기에 개헌을 딱 던지기에는 아주 좋은 수라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탄핵은 이번 주는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고
민심은 어떨까요? 아까 이제 지금 상태의 민심, 그거는 또 내일 민심은 또 달라져요.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오늘 담화가 움직였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 얘기는. 샤이거든요. 샤이 박근혜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은 다르다고 봐요. 1차, 2차 담화하고 3차 담화는 조금은 다르다. 일단은 간다의 방점을 임기를 단축해달라 결정해 좀 나간다의 방점을 둔다 그러면 정말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샤이 박근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런데 앞에가 또 초점이 된다면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사익 추구한 게 없다. 초점이 된다면 결국은 그대로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샤이라는 존재는 예. 트럼프 샤이인데 정말 내 마음하고 다르게 지지 의사 표시인데 그건 한 3, 40% 이상 됐을 때 효과가 있지 3, 4%가 근데요, 차이가 있을까 좀 이- 싶어요. 샤이 트럼프, 샤이 브렉시트, 이거는 우리가 이거 샤이 박근혜라는 용어를 잘못 쓰는 건데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샤이인지 아닌지는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그렇죠. 샤이를 쓸 수 예.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언론에서 이걸 쓰기 시작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샤이 박근혜 우리는 투표를 전제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숨은 지지층 뭐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탄핵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